YBM 한상호 제7과 보겠습니다. 제목은 놀라움을 주는 건축이죠. 늘 그렇듯 ing 능동이니까 놀라움을 받는 게 아니라 놀라움을 준다는 겁니다. 본문의 제목은 가우디, 즉 건축가죠. 뒤쪽에 있는 컴마는 동격이라고 해서 건축가는 건축가인데 inspire 하는 게 아니라 inspire 드니까 영감을 받은 건축가란 뜻입니다. 뭐에 의해서? 뒤쪽에 나온 자연에 의해서.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우디란 이 건축가는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가가 되겠죠.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는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들입니다. 마찬가지 PP가 왔다는 건 이 국가들이 뭘 산업화시키는 게 아니라 산업화되어졌다는 걸 뜻하겠지. 즉 이미 산업화 끝났으니까 선진국을 말하겠죠. 현재 완료로 배출해 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생산보다는 배출하다가 낫겠죠. 뒤에 보니까 많은 수의 좋은 건축가들을 말이야. 셈이 늘 말하지만 number of라고 할 때 가운데 넘버를 그냥 lot으로 바꾸면 내용상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훌륭한 건축가들을 다 배출해 왔다는 거야. 실제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는 그렇겠죠.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few라고 하는 건 자체의 부정으로 뒤에 이어지는 명사가 없다는 걸 뜻하겠지. 늘 그렇듯 역접 중요하고 그러나 이런 국가는 거의 없다는 거야. 동사를 보니까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거죠. to 부정사 안에 현재 완료가 포함되어 있는 걸 완료 부정사라고 하고 이건 본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즉 본동사는 지금 주장하는 거지만 그보다 과거에 배출했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바로 위대한 건축가를 말입니다. 자, 차이점 느꼈겠지만 앞쪽에는 그냥 훌륭한 건축가는 대부분 배출했지만 이렇게 위대한 건축가를 배출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얘기야. 우린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때 말한 위대한 건축가가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가우디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연에서 영감받은 그런 위대한 건축가가 되는 거겠죠. 다음 장 보니까 하나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어떤 국가인가 관계대명사 대절이 꾸며주고 있겠죠. 주격이니까 그 국가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한 주장을 말이야. 자, 이때 말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건 앞쪽에 나온 훌륭함을 넘어선 위대한 건축가를 배출했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그것도 멋 없이 말이야? 그렇지.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말이지. 까지가 묶여지는 거겠죠. 이때 당황하지 않고란 말을 달리 말하면 주저없이 태어나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한 나라가 바로 어디란 얘기야? 그렇지, 바로 스페인이란 얘기입니다. 이 국가가 가우디를 배출한 국가가 되겠죠? 바로 거기에서 말이야. 뒤쪽에 콤마가 나오니까 거기가 어딘가를 꾸며주는 겁니다. 바로 정상에서 말이지. 어디의? 그 나라, 즉 스페인의 건축적 천재성의 가장 정상에 서 있다는 거죠. 안토니오 가우디가 말입니다. 장소나 방향, 위치 등등의 부사가 문두에 나올 땐 지금처럼 자동사가 따라 나오죠. 그래서 동사 주어 형태의 도치 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젊었을 때의 모습과 나이 든 모습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가우디는 수동태로 태어났습니다. 카탈로니아 스페인에서 1852년에 뒤에 접속사 as부터 컴마까지 묶고 본다면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수동태로 매료당한 겁니다. 뭔가를 매료시키는 게 아니라 매료당한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바로 자연의 경이로움에 의해서. 어디의? 둘러싸고 있는 시골 풍경에. 자, 마찬가지 ing가 오는 건 뒤에 있는 시골 풍경이 둘러싸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풍경 자체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ing가 오는 거겠죠.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면 가우디는 가졌단 말이야. 흥미를. 어디에서? 건축에서 말이지. 그것도 어린 나이에. 뒤에 병렬로 and 이어지고 두 번째 동사 공부했다는 거죠. 건축을. 어디에서? 바르셀로나에서. 뒤쪽에 나온 컴마는 동격을 말하겠지. 바로 그게 어떤 도시냐면 다시 한번 주격 관계되면서 꾸밉니다. 그 도시가 앞으로 될 도시였다고. 고향이. 뭐에 대해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에 대해서 말이지. 까지 묶어본다면 여기서 말한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 바로 건축물이 되겠고 그런 건축물들의 고향이 될 곳이 바로 바르셀로나였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안토니오 가우디 이 건축가의 작품 세계로 들어보겠습니다. 파트 2 넘어왔고요. 가우디의 디자인은 말이야 수동태로 깊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니까 PP 수동태겠죠. 바로 자연 형태에 의해서 말입니다. 실제 자연 속에는 많은 형태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형태들에 의해서 깊은 영향을 받은 거겠죠. 다음 문장 보면 가우디는 과거에 이해했단 말입니다. that 이해라는 사실을 이해한 거죠. 바로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휘어진 선이니까 바로 곡선을 말하겠지. 뒤쪽에 레덜대는 그냥 뭐뭐가 아니라 하면 됩니다. 즉 곱게 뻗은 선, 직선이 아니라 말이지.
뒤에 보니까 그러한 결과로서 말이야. 주어는 대부분의 그의 건축물들은 사용했다는 얘기지. 곡선 형태의 돌과 그리고 동물 또는 식물 형태를 갖춘 디자인들이겠지. 마찬가지 형태를 갖춘 거니까 PP가 꾸며주는 겁니다. 가우디의 작품 말이야. 수동태로 또한 알려져 있죠. 뭐라고? 자, 이거 시험 많이 나오죠. 보통 be known as라든가 be known for를 많이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as가 나올 땐 말이죠. 앞에 나온 주어랑 전치사 뒤에 나온 대상이 말이야. 완벽하게 같은 인물, 같은 대상일 때 그렇습니다. for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알려진 거죠. 즉 유명함의 원인입니다. 가우디의 작품, 즉 건축물들은 말이야. 그 건축물이 뭔가를 사용했겠지. 바로 대담한 색깔들을 썼다는 거야. 즉 이땐 가우디 작품 이꼴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as가 안 됩니다. 반드시 for를 써야겠죠? 조심하시고요. 다음 보면 가우디는 장식했다는 거죠. 많은 자신의 빌딩들을 뭘로? 그렇죠. 컬러풀한 타일들로. 우리말로 구제하자면 형형색색의 타일들로 말이지. 그러니 대담하게 색깔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걸로 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면 주어는 이러한 조합들입니다. 뭔가를 조합시켰겠지. 첫 번째는 자연적인 디자인, 두 번째는 밝은 색깔들 말이야.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에 s가 붙어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당연히 주어가 앞쪽에 나와 있는 조합이라고 하는 단수기 때문이겠죠. 이게 만들어낸다는 거야. 뒤에 보니까 숨을 멎을만하게 만드는 시각적 경험을 말이죠. 다음 문장도 장소 부사가 먼저 나오니까 도치가 되겠지. 여기에 있다는 거야. 주어가 뒤로 빠집니다. 가우디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 중에 일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야. 뒤쪽에 컴마 나온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받게 되는 건 앞에 언급된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말하겠지. 그런 작품들의 모든 것이 말이지 수동태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도시 속에서, 즉 바르셀로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적 포인트 all of which라고 하는 건 which 자체가 접속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쪽에 동사가 이미 나왔지만 다른 접속사 없이 또다시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포함된다면 all of which가 아니라 all of them이 되겠지. 이런 건 문법적 포인트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which를 써야 됩니다. 접속사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아래쪽을 한번 본 말이야. 지금 보이는 사진이 가우디의 유명한 작품들 중에 일부가 되겠죠. 자연을 닮은 곡선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곡선들과 정말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우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가우디 작품 중에 구엘 공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엘 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입니다. 공공공원이죠. 뒤에 and 이어지고요. 그 공원은 입니다. 자, 그 유명한 문법 포인트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란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야. 뭐뭐 중에 하나란 말은 당연히 뒤에 복수 형태가 와야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최상급이지만 앞에 더가 나오지 않은 건 이렇게 소유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격과 정관사 또는 다 한정사고요. 한정사는 명사 한 개당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이때는 더를 쓸 수 없겠죠. 즉 가우디의 가장 장식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 바로 그게 앞에 언급된 구엘 공원이라는 겁니다. 건축가인 가우디는 완공했단 말이야. 이 공원을 1914년에 그 공원은 수동태로 지어졌던 거죠. 누굴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건축 의뢰인이겠죠.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구엘 공원을 부른 것 같습니다. 뒤쪽에 컴마는 동격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부유한 사업가란 말이야. 뒤에 주격 꾸미겠죠. 누구냐면 사실은 감탄하고 동경했던 가우디의 스타일을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도 가우디한테 건축 의뢰했겠죠. 이러한 구엘 공원은 포함하고 있다고요. 놀라움을 주는 석조 건축물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타일들과 병렬 구조 마지막 엔드 나오고 아름다운 빌딩들을 말이죠. 말 그대로 공원이니까 말이야 그 안에 많은 건축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소 부사구가 문도에 나오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진 도치 구문이겠죠. 첫 번째 바로 입구에서 말이야 그 공원 입구에는 있습니다. 두 개의 빌딩이 있는데요. 뒤쪽에 다시 한번 컴마 나오니까 동격이겠죠. 그 두 개의 빌딩 모두 곡선 형태의 지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딩들은 말이야 보인다는 거지. 수동태로 마치 가져온 것 같아.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에서 말이지. 실제 이런 동화에서 보듯이 정말로 예쁜 공원입니다. 먼저 seem 뒤에 to 부정사 올 때 수동태니까 to be pp 온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구엘 공원을 보도록 하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예쁜 공원입니다. 곡선과 많은 색깔들이 인상적이죠. 다음 질문 계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계속 구엘 공원 얘기야.
그 공원은 또한입니다. 집이란 얘기죠. 뭐에 있어서? 유명한 용 분수에 있어서. 뒤쪽에 컴마가 나온 다음에 분사 구문인데 뒤에 pp가 나오니까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겠죠. 괄호 묶어본다면 뭔가로 덮여있는 그런 분수입니다. 뒤쪽에 보니까 아주 많은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타일들로 덮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분수가 되겠지. 미리 한번 사진을 보자면 얘가 바로 드래곤이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만 형형색색 타일들은 눈에 띕니다. 자, 계속 본문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분사구문이야 빙이 생략돼 있겠죠. 엘드렉으로서 알려져 있는 까지 묶어본 다음에 또다시 컴마 했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게 뭔가를 꾸며주겠죠. 앞에 나온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바로 용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어디에서? 언어에서. 카탈로니아어에선 그렇다는 얘기죠. 까지 묶어보자면 즉 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형형색색의 분수는 입니다. 바로 구엘 공원의 상징이란 말이겠죠. 자, 이땐 왜 known for가 아니라 known as가 쓰였느냐? 그렇죠. 바로 이러한 형형색색의 연못 이꼴 엘드렉이란 얘기야. 이때는 두 가지가 동격의 의미로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다음 문장 보면 다시 한번 장소 부사구 먼저 나오고 그러니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지는 도치구문이 나오겠죠. 주어는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먼저 위에서 언덕의 그 공원 안쪽에 있는 즉 공원 내부에 있는 언덕 위에 말이야 실제 있다는 겁니다. 곡선 형태의 테라스가 있고요. 다양한 색깔을 갖춘 타일로 된 의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관계부사 where가 계속 꾸며주겠죠. 즉 거기에서 방문객들은 즐길 수 있다는 거야. 멋진 풍경을 바르셀로나에 그리고 그 너머의 바다를 말이지. 그렇게 바라보는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바르셀로나 풍경이 쭉 보이고 너머의 바다까지 보이는 아주 멋진 전경이죠. 한번 가보고 싶네요. 관계부사 where. 늘 그렇듯 관계부사는 뒤에 문법적 완벽한 문장이 오니까 주어, 타동사, 목적어 형태, 명사 빠진 게 없는 완벽한 문장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한 앞문장에서 비동사 뒤에 복수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는 지금처럼 a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park라든가 언덕이 주어가 아니라서 이거를 is로 바꿔서 출제한다고 해도 절대 낚이시면 안 됩니다. 동사 a는 뒤쪽에 있는 주어랑 묶이는 거예요. 자, 우린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파트 넘어갔고요. 두 번째 살펴볼 작품은 바로 카사바티오입니다. 이 카사바티오라고 하는 건 입니다. 일반 주택이에요. 마찬가지 pp가 있으니까 뭔가를 개조한 게 아니라 개조되어진 집이겠죠. 즉 뒤에 나오는 가우디에 의해서 1904년과 1906년 사이에 아마도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 그렇게 개조된 집, 그 집의 이름이 바로 카사바티오란 얘기야. 다음 문장도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겠죠. 1877년에 지어진 개조되기 전에 원래의 건물은 사실은 였다고요. 굉장히 달랐다는 얘기지. 무엇과? 간접 의문문 네모 칠게요. 그 건물이 오늘날 그런 것과는 언제나 그렇듯 간접 의문문은 주어 다음에 동사, 평서문 어순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be different from을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아래쪽 사진 보면 가우디가 손대기 전에 원래 건물은 어떤 모양이었냐? 남아있는 게 흑백 사진밖에 없는데 그냥 밋밋한 벽면의 건물이었겠지. 하지만 가우디가 손을 대자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건물로 바뀐 겁니다. 다음 문장 접속사 when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볼 때 주어인 그 집이 수동태로 구매되어졌던 거죠.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마찬가지 이때도 이 사람 이름이 바로 바티오겠죠. 돈 많았겠죠? 그 사람에 의해 구매되었을 때 그가 또 요청을 한 겁니다.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사람 나오고 역시 미래지향적 투부정사 나오겠죠. 즉 가우디요, 제발 덧붙여 주세요. 바로 가우디만의 인상적인 터치를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그렇지, 그 디자인에다가. 아마도 바티오란 이 사람도 말이야, 가우디의 건축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인상적인 손길을 좀 닿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외부의 모습입니다. 즉 외부에서 바라볼 때 말이야, 이 카사바티오는 보인다는 거지. 기억나겠지만 에지프라고 하는 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 집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야, 뭐로부터? 해골과 뼈로부터 말이지. 꽤나 무서운 흉측한 건물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해골들은 말이야, 입니다. 인팩트 사실상 발코니일 뿐이죠. 뒤에 엔드로 이어지고 나서 이번엔 그 뼈들도 말이야, 사실은 입니다. ing 현재 분사꼴로 뭔가를 지지하고 있는 석조, 즉 돌 기둥이란 얘기지.
창문들 사이에 놓여있는, 자, 우린 해골처럼 생긴 실제는 발코니의 모습과 마치 뼈처럼 생긴 실제는 돌 기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사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알겠죠? 이게 마치 해골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사람이 서서 밖에 풍경 볼 수 있는 발코니고요. 두 번째, 이게 마치 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뼈처럼 생긴 기둥이란 얘기입니다. 다들 이걸 뼈라고 착각하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본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거 앞에 봤던 해골 모양의 발코니 그리고 뼈 모양의 기둥들을 말하겠죠. 이것들이 주어 왔다는 거야. 사형식 수요동사니까 간접 목적으로 그 집에게 직접 목적으로 바로 별명을 줬다는 거죠. 뒤쪽에 콤마는 동격이라고 해서 바로 뼈의 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줬다는 거야. 그렇죠. 누가 봐도 뼈처럼 보이니까 뼈의 집이라는 별명이 어울리죠. 가우디는 장식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뭘 가지고? 색깔과 형태들로 발견되어지는 바다에서. 그러니 이 집을 장식한 색깔과 그런 형태들은 사실상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거란 얘기죠. 뒤에 보니까 실로 말이야. 주어인 디자인, 바로 초록 색깔과 파란 색깔 타일들이 지금 벽에 붙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Remind A of B라는 게 있겠죠. 즉 A에게 B를 일깨워 준다는 얘기인데 그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바로 바다를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뒤쪽에 while 있으니까 한편 말이야. 그 곡선 형태의 창문 틀, 프레임들이 말이지 수동태로 영감을 받은 겁니다. 바로 파도에 의해서 말이지. 까지 묶어보자면 아래쪽 사진을 볼 때 벽에 있는 초록 색깔과 파란 색깔의 타일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이런 곡선들이 이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바다를 일깨워 준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 커브드란 말은 곡선형이 된 창문이겠고요. 그런 창문 틀이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수동태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하죠. 6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이제는 바로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즉 그 집의 내부는 말이야 입니다. 비교급 강조겠죠. 심지어 더 인상적이라고요. 이미 알겠지만 비교급 강조는 even, far, still, a lot, much 등등 아주 많이 있죠. 그 집의 실내의 모든 것은 사실 곡선 형태란 말입니다. 뒤에 including이란 말은 오늘날 거의 전치사처럼 쓰이죠. 뭐뭐를 포함해서, 즉 벽도 곡선, 천장도 곡선, 뒤에 마지막 and 나오고 심지어 나무로 된 문들도 곡선이란 얘기입니다. 즉 실내는 완전히 곡선 투성이란 얘기죠. 그리고 뒤에 because of가 나오니까 명사 나오겠죠? 바로 그러한 곡선들 때문에까지 묶어보고 이 집에 살고 있던 바티오 가족들은 말이야 딱 맞출 수가 없었던 얘기입니다. 뭘 맞출 수 없었는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직선 형태의 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디에 맞춰서? 그렇지, 곡선 형태의 표면에 맞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벽면, 천장 모든 게 곡선이니까 일반적인 직각 또는 직선 형태의 가구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말하겠지. 당연히 따라서로 이어지겠지. 건축가 가우디가 머스트의 과거 디자인해야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가구를 누굴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말이죠. 검색해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의자가 나옵니다. 완전히 곡선 형태의 의자 2개가 붙어있는 걸 말하겠죠. 이런 손잡이 난간부터 해서 나무로 된 문 모든 게 곡선 형태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자, 7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이번에 살펴볼 건물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건물입니다. 유명하죠? 이 건물은 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상징이란 말이야. 바르셀로나에. 끝난 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one of the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 나오겠죠. 즉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들 이렇게 복수 형태 나오고 그런 성당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란 얘기죠. 1882년에 시작되었던 그 성당은 말이야 현재 완료니까 지금도 역시 그런 상태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건설 밑에 놓여있다는 말은 건설이 진행 중이란 얘기죠. 자, 마치 얼마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hat 나오니까 수동태로 that 이하가 기대 또는 예상되어진다는 얘기야. 즉 그 성당이라고 하는 게 미래형 수동태죠. 앞으로 완공될 거라고 2026년에 말이야. 컴마 찍고 나서 날짜 앞에 전치사 on이겠죠. 바로 100번째 기념일을 말합니다. 가우디가 사망한 지, 즉 100주년에 맞춰서 완공될 예정이란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뒤에 전치사 despite가 있으니까 그 성당에 사실상 완공이 안 됐으니까 미완인 상태에도 불구하고까지 묶어보면 그럼에도 이 성당에 믿을 수 없을 만한 놀라운 디자인이 끌어모은다고
추정하다가 아니라 추정되어진 250만 명의 관광객들을 그것도 해마다 말입니다. 자, 문법적 포인트 추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되어진 수치가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25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다음 문장을 통해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부터 뒤쪽 컴마까지 묶으면 외견상으론 그 성당은 말이야 미래형이니까 아마도 완공되면 가질 거란 얘기야. 총 18개의 높은 탑들을 말이지. 다시 한번 접속사 when부터 컴마까지 묶을 때 지금 pp가 오는 건 뭐야? 그렇지, 뒤에 있는 주어 가장 높은 탑이 뭔가를 완공시키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완공되어질 때 라는 거니까 반드시 pp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높은 탑이 완공될 때 그 탑은 닿게 될 거라고. 자그마치 170m의 높이를 말이야. 그리고 벽들은 말이지 수동태로 장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조각품들을 가지고. 뒤에 꾸며주겠죠? 주격이니까 그 조각품은 묘사한다는 거야. 사건들을,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묘사하는 그런 조각들이겠죠. 아래쪽에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보이죠? 아마도 지금 짓고 있는 게 제일 높은 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8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접속사 when부터 해서 뒤에 컴마까지 묶어보자면 주어인 여러분이 걸어 들어갈 때 그 교회 안쪽에 들어가면 주어는 거대한 기둥들입니다. ing 현재 분사니까 뭔가를 지지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이겠지. 즉 성당 내부의 천장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기둥들이 즉각적으로 잡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눈을 쉽게 말해 사로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대한 기둥들은 말이야 실제 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간다는 거죠. 어디로? 꼭대기로. 이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기둥은 마치 뭐처럼 보인다는 거지. 거대한 나무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왜? 나무처럼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이게 다 기둥인데 기둥이 천장을 떠받들기 위해 올라가다가 실제 나무처럼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으로 마치 나무가 뻗어가듯이 이런 형태를 말이죠. 계속 분산돼서 천정을 받으니까 이게 정말 나무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실제 색깔도 나무랑 비슷합니다. 자, 계속 문장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소를 나타내는 그 기둥들 사이에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도치구문이겠죠. 즉 그 기둥들 사이에 말이야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채광창이라고 하겠지.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한, 즉 허락하기 위한 자연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까지가 앞에 있는 채광창을 꾸며주는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되겠지. 다음 장 보면 색깔이 화려한, 이때는 얼룩진 게 아니라 채색된 정도가 좋겠지. 유리 창문들이 말이야 동사는 걸러낸다는 거지. 그 햇빛을 말입니다. 뒤쪽에 and 이어지고 나서 동사 두 번째는 투사한다는 겁니다. 햇빛을 걸러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빛을 어디에다가? 내부 곳곳에 말이죠. 이게 아래쪽에서 본 사진인데 실제 햇빛이 굉장히 은은하게 다양한 색깔들로 퍼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다음 문장 보면 그렇게 나무처럼 생긴 기둥들과 다양한 빛, 그것도 다양한 시간대 말이야. 하루 중에서. 까지가 주어고요. 동사는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유명한 transform A into B가 되겠지. 앞에 나온 A를 B로 바꾼다는 얘기야. 먼저 앞에 있는 건 그 성당의 내부를 말이지. 실제 뭐처럼? 그렇지. 돌로 된 자연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돌인데 언뜻 보면 꼭 아름다운 자연 같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파트 왔고요. 지금까지 봤던 이것들은 입니다. 오직 3가지일 뿐이죠. 가우디의 많은 작품들 중에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바르셀로나 말이죠. 모두가 수동태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로써? 중요한 건축 작품으로서. 뒤쪽에 and 이어지고 모든 작품들 중에 7작품은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명명받았다는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적지로 말이죠. 이러한 비범한 작품들은 보여줍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가우디가 중요했었는지, 어디에? 발달에 있어서, 뭐에? 현대 건축의. 언제? 1900년도 후반과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말이지. 까지 한번 묶어보자면 이 글의 주인공인 가우디가 말이야 였다고 정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러한 비범한 작품들이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과연 어디에 중요한 건가? 그렇지, 현대 건축의 발달에 중요한 거죠. 시기적으로는 첫 번째는 19세기 후반과 두 번째는 20세기 초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말이죠. 가우디의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이 사실은 특징 짓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르셀로나 도시를 말이죠. 늘 말하지만 명사 앞에 녹아 있다는 건 동사 부정이야. 관광객들, 즉 바르셀로나 오는 관광객들 중에서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뭐를? 떠나는 걸. 도대체 뭐 없이 말이야?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겠죠? 이러한 가우디 작품들을 실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작품들 보는 것 없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기를 실제 원할 만한 그런 관광객은 절대 없을 거란 얘기죠. 다른 말로 모두가 관광객들은 이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을 보고 나서야 떠나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토니오 가우디, 지금 보이는 이분의 건축 작품들과 건축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도움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